반갑습니다. 한국약선차협회 권대표. 오늘부터 기운이 부족할 때, 기운이 없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약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운이 없다, 기력이 탁 처진다 이럴 때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허증이라고 합니다. 기허증. 그러면 이 기허증은 어떤 증상이 있어야 바로 기허증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 기운이 없으면 호흡이 가쁘다, 호흡이 짧다, 그 다음에 숨이 잘 찬다 라고 해서 이것을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이 자주 차다 그러면 기운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운이 없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잘 납니다. 이것을 자한이라고 합니다. 자, 소리에 힘이 없고 숨이 차고 땀을 잘 흘린다. 이게 바로 기운이 없다는 그런 표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운이 없으면 말하기가 싫어합니다.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소기나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힘이 없다 그러면 내가 기운이 없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한의학에서는 숨, 호흡과 목소리가 바로 기운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에 문제가 있다, 목소리가 크다 그러면 그렇죠, 기운이 센 거죠. 그 다음에 숨 쉬는 것이, 호흡이 아주 부드럽게 잘 쉬어진다 그러면 아직 기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숨이 차고 숨이 자꾸 뭐예요, 이렇게 가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기운이 없는 겁니다. 이 이유는 기운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폐다. 폐장이 기운을 주관하기 때문에 폐장은 호흡과 목소리를 주관하고요. 아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난다고 그랬죠. 그런 땀은 우리가 이렇게 피모를 통해서 나지 않습니까? 이 피모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운이 없으면 음식 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기운이 없는데요. 이게 식욕이 자꾸 저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하죠. 그래서 이것을 신피핍력이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기운이 딸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운이 없으면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사지가 나른합니다. 온몸이 나른하다. 그래서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무거운 느낌이 들다.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을 바로 뭐예요? 기운이 없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했지만 기운이 없을 때, 이럴 때 약초로는 뭘 쓴다? 보기약을 쓴다. 보기약. 그래서 그 기운을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약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할 약초입니다. 자, 이게 바로 감초입니다. 감초. 자, 감초. 그래서 이 감초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노랗죠. 그런데 냄새만 맡아도 어떻게 해요? 단냄새가 나죠. 감초가. 그래서 일명 단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맛은 달고 독이 없어서 누구나 또 어디에든지 뭐예요? 이 감초를 가감해서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초는 여러분 꼭 두 가지로 나눠야 되죠. 자, 감초를 지금 기운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부족한 거죠. 이럴 때를 뭐라고 하냐면 허증이라고 합니다. 허약하다. 이럴 때는 뭐예요? 보충을 시켜줘야죠. 이럴 때 감초는 자감초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감초를 후라이팬에다가 볶을 때 꿀물, 그래서 꿀 3에다가 물 1 정도 희석해 가지고 꿀물을
뿌려주면서 볶아주는 것을 뭐예요? 그래서 맞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감초. 네, 이때 허증에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감초를 그냥 저렇게 말린 상태로 쓰는 것을 우리가 생감초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뭐예요? 실증. 실증이란 뭘까요? 치료제. 그래서 해독을 시키거나 소화시키거나 혹은 통증을 없앨 때는 뭐예요? 치료제인 실증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감초를 뭐예요? 말린 감초, 생감초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능을 살펴볼 때도 이렇게 꿀에다 볶아서 쓰는 자감초의 효능과 그 다음에 그냥 생감초로 쓰는 그러한 효능이 약간 다릅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요 자감초로 쓸 때는 뭐예요?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그랬죠 아까. 소화력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묽은 변을 이렇게 보거든요. 기운이 없어도. 그러면 소화력을 증강시켜서 그렇죠. 속을 편안하게 하니 흡수가 잘 되고 변도 아주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화력이 좋아지니까 뭐예요?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소리에 힘이 생기니까 능숙하게 하고 숨도 가쁘지 않습니다. 이때는 자감초를 쓰는 거죠. 그런데 실증, 즉 생감초를 쓸 때는 어떤 효능이 있냐면 감초는 청열 해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기 때도 감기가 들면 우리가 패독산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처방을 감기를 예방하거나 혹은 이겨내게 할 수 있게 쓰는 그런 차로 마시는데요. 이때는 자감초를 쓰겠습니까? 생감초를 쓰겠습니까? 바로 생감초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감기는 치료제로서 실증을 치료하는 그러한 경우거든요. 왜? 외부에서 침습을 했으니 이것을 뭐예요? 몰아내거나 빨리 해독을 시켜야 되죠. 이럴 때는 그냥 감초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목이 아플 때. 목이 아플 때는 여러분 이 감초를 쓰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감길차입니다. 감길차. 감길차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도라지에다가 도라지 한 3배 정도 드시고 감초는 1배 정도 드시면 이게 목이 아플 때, 목이 쉴 때, 목감기가 있을 때 바로 뭐예요? 감길차. 도라지를 뭐라고 하죠? 길경이라고 하죠. 그 길자에 감초감. 그래서 감길차. 이럴 때도 뭐예요? 인후 종통이니까 부어서 열이 나고 대초적으로 아플 때 그래서 그 열을 내려주고 해독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감초가 또 해독할 때가 있어요. 진오니 콩 아시죠? 진오니 콩. 조그마한 그 깜장콩. 그 다음에 뭐예요? 큰 콩을 뭐라고 하죠? 서리태라고 하죠. 이 서리태에다가 감초를 넣어주면 뭐예요? 흑두탕이 됩니다. 흑두탕. 그 유명한 흑두탕. 언제 쓰느냐? 바로 중금속을 해독하는 거. 여러분 혹은 약물 중독. 우리 몸에 치명적인 약물에 중독됐을 때 흑두탕을 쓰는 거죠. 이럴 때도 뭐예요? 감초가 들어가는데 이때 바로 흑두탕을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감초는 청열 해독에 효과가 있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감초가 종기의 요약이 되고요. 피부병의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려움증 아시죠? 가려움증. 가려움증이 있을 때 감초를 넣어주면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초를 가감해서 뭐예요? 민들레, 금은화, 그렇죠? 감초, 그 다음에 유금피 같은 우리 누름나무 뿌리 껍질이요. 이것을 곱게 가루 넣어서 뭐예요? 아토피 비누. 우리 피부를 아주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아토피 비누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감초, 생감초를 쓰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요 감초를 쓸 때가 뭐냐면 통증을 잡을 때 씁니다. 통증. 여러분 떨어지고 다치고 또 평소에 온몸이 뭐예요? 쑤시고 아프죠. 이때를 뭐라고 하죠? 지절통이라고 해요.
그냥 몸살났다 그러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역시 감초를 쓰는데 이때는 백작약과 감초를 써요. 그래서 이것을 뭐래요? 작약 감초차. 작약 감초차. 그래서 통증을 잡아주고 근육을 잘 풀어주는데 이때도 뭐예요? 바로 이 생감초를 쓰는 거죠. 통증을 잡을 때, 염증을 해결할 때, 그 다음에 해독을 시켜줄 때는 그냥 감초, 바로 실증을 위주로 치료한다. 자, 지금부터는 뭐예요? 이제 자감초는 그러면 어디에 쓸 것이냐? 꿀로 덮은 바로 이 감초는 아까 보충을 하고 허증을 치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비위허약에 씁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아까 말했듯이 기운이 없으면 뭐예요?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묽은 변을 자주 봅니다. 배가 자주 아프면서 이때는 바로 뭐예요? 자감초를 써야 되는데 이 자감초가 들어가는 약선차가 있죠. 그 유명한 사군자차, 사군자. 예. 그래서 인삼, 백봉령, 백출, 자감초, 자감초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소화흡수력도 좋아지고 비위의 기운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비위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특히 자, 비장의 기능이 튼튼해야 아까 목소리도 힘이 나고 대체적으로 호흡도 잘 관장하는 뭐예요? 폐기운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비장의 기운을 우리가 보중익기를 시킨다. 그래서 중추의 기운을 끌어올린다. 들어 올려준다. 어디로? 바로 폐장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폐는 뭐예요? 비장에서 올라온 그 전기, 우리가 정미물질의 그런 전기라고 하는데 이 기운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를 주관할 수 있고 기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도 잘 쉬어지고 목소리에 힘이 나는 것이죠. 이때 아까 말했듯이 사군자차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비위가 약하면 사지가 나른하고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입맛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약선차를 쓰냐면 삼백탕이라고 하는 우리 약선차를 사용합니다. 이때도 뭐예요? 감초가 들어가야 돼요. 자, 300 그러면 뭐예요? 백봉령, 백출, 백작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감초. 그래서 이렇게 300차를 쓰면 모든 하여튼 비위가 허약하고 흡수가 안 돼서 생기는 모든 뭐예요? 설사병에 좋습니다. 설사병. 여러분 비위가 약한 사람이 어떻게 되죠? 밥을 먹자마자 화장실에 가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에 가서 바로 뭐예요? 묽은 별 설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명 과민성 설사도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무슨 차를 쓴다고요? 자감초가 들어간 뭐예요? 300차가 아주 요긴하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초가 하는 역할을 여러분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감초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 모든 약초의 독성을 뭐예요? 해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화제약. 모든 약초가 잘 배합이 되도록 부작용이 안 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조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감초를 뭐라고 하느냐? 국노라고 합니다. 국노. 한 나라에 연륜이 많은 뭐예요? 원로 대신이라고 해요. 자, 원로 대신이 뭡니까? 그렇죠. 한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혹은 아주 외부에서 적들이 침습했을 때 이것을 현명하게 잘 뭐예요? 대응을 해서 이겨내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 경험이 많은 원로 대신이 바로 뭐예요? 그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위험에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제시하는 거죠. 전략을 짜는 거죠. 바로 약초에 있어서
감초는 원로 대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또 흡수가 잘 안 되게 하고 또 약초는 뭐예요? 다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자 보세요. 하다못해 생강 말린 거 건강을 보세요. 건강도 독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감초가 그 독성을 완화시켜주고 본연의 효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국로다. 그리고요, 감초는 아까 폐장에도 좋고 비장에도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폐장과 비장에 약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초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 약성을 끌고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바로 약초가 이 감초가 길잡이 역할을 해요.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경약이다. 인경 장부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경락의 기운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역할을 비장과 폐장으로 끌고 가는 약초가 바로 감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약선차는 뭐예요? 체계적으로 임금의 역할, 그 다음에 바로 신하의 역할, 그 다음에 백성의 역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군, 신, 좌, 사. 이 군신좌사가 맞아야 약선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초는 여기서 사에 해당이 돼요. 사가 뭐라고요? 길잡이, 끌고 가는 길잡이.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비장과 폐장으로 끌고 가는 바로 유명한 길잡이 역할, 바로 감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생겼죠. 약방의 감초. 그래서 모든 약초들이 서로 부작용 없이 잘 화해하고 그 다음에 효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뭐예요? 토닥토닥 충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원로 대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감초에 대한 설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의원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원은 그 지역에 너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왕진을 다녀야 됐습니다. 왕진이란 거 아시죠? 너무 위독한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의원 집에는 뭐예요? 환자가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배가 심하게 아파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막 피부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아까처럼 감기로 인해서 아픈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너무 복통이 심한 이 환자가 이 왕진 나간 의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의원의 부인이 너무 안쓰러운 거죠. 이 환자가. 그래서 너무 기다리고 지쳐있는 이 병자에게 바로 장작으로, 예를 들어서 불 떼려고 해온 나무 중에 이 풀더미 속에 있는 뭐예요? 약초 하나를 이렇게 내밀면서 요거 한번 씹어보면서 기다려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병자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그 약초를 씹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약초가 아주 달달하고 맛있던 거예요. 근데 한참 씹어 먹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배가 아픈 게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없어져서 바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피부가 가렵고 감기가 든 환자한테도 뭐예요? 이 풀을 권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입에 넣고 씹어봤더니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감기 기운이 없어진 겁니다. 자, 이것을 의원이 돌아오자마자 이 부인이 말을 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풀을 맛을 보여줬더니 복통도 낫고 감기와 피부병도 나아지더라. 이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하찮은 풀더미로 장작으로 떼려고 하는 이 풀더미가 약이 되다니, 야, 세상에 모든 풀이 바로 약초로구나. 그런데
너무 단맛이 나고 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감초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운이 없을 때, 그리고 항상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피부병으로 인해서 가려울 때 혹시 감초를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